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선택. 가솔린이 아닌 전기로 달리는 자동차. 엔진이 아닌 배터리로 달리는 이 자동차는 이미 거부할 수 없는 대세다. 사실 전기 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보다 빠른 1834년 등장했다. 당시 최대 속력이 시속 32km. 너무 느리고 무겁고 충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가솔린 자동차가 등장하자마자 사라지고 만다. 그렇다면 최근 나온 전기 자동차는 어떤 배터리를 사용할까? 전기 자동차 분야 선두주자로 알려진 테슬라. 그러나 테슬라의 배터리는 최신 배터리가 아니다. 1970년대 규격화된 18650 리튬이온 배터리 6,000개 이상을 병렬 또는 직렬로 연결해 배터리 팩을 만들고 이런 배터리 팩 수십 개를 다시 연결한다. 이것이 현재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배터리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미국 네바다주에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전용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공장은 축구장 95개 규모, 대량 생산 시스템을 통해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을 낮춰보겠다는 전략이다. 기존 유명 자동차 업체들도 배터리 생산에 뛰어들고 있다. 배터리 가격이 전기 자동차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2015년 일본 도쿄 모터쇼,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 자동차 등 새로운 자동차 시대를 열어갈 차세대 자동차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이때 또 하나의 특별한 자동차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수소연료 전지라는 생소한 연료를 사용하는 수소전기 자동차다.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에 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에너지 관련 소자들이 필요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변환 장치, 에너지 생산 장치, 다양한 에너지 장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와 연료전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배터리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이고 연료전지는 에너지를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수소연료 전지는 한쪽 전극에는 수소가, 다른 쪽 전극에는 산소가 들어간다. 따라서 한쪽에선 수소 산화 반응이 생기고 다른 쪽에선 산소가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데, 두 전기 화학적 반응을 연결시켜주면 전자가 한쪽 전극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충전과 방전이 이루어지는 배터리가 되는 것이다. 이 에너지로 인해 자동차가 달리게 된다. 처음에는 물을 분해했더니 수소와 산소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역반응을 통해서 다시 전기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주 기초적인 연구를 시작했다가 한참 후에 가서 연료전지 자동차라든지 주택용 연료전지라는 것이 개발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연료전지는 크게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료전지라고도 불리는 이 에너지는 약 160여 년 전 영국 그로브경의 전지 실험에서 밝혀졌다. 이후 1959년 베이컨 박사가 알칼리 전해질형 연료전지를 발명했는데, 수소와 산소만으로 전력을 만들 수 있어 달 탐사 우주선의 연료 공급원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연구 개발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다. 수소 연료 전지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획기적인 에너지, 미래 사회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각된 것이다. 그러나 상용화 단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백금을 촉매로 쓰게 되는데, 백금은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백금일까? 백금의 원자 번호는 78번. 아주 무겁다. 고온에서 잘 견디는 데다가 전이 금속 중에서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는 성질 때문에 가장 적합한 물질이다. 수소 연료 전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등장한 수소 전기 자동차. 이 자동차는 일반 전기 자동차와 다른 특징이 있다.
수소만 주입하면 에너지를 얻는다. 에너지를 얻고 난 뒤 남는 것은 물뿐이다.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가솔린과 디젤은 C와 H로 구성되어 있는 탄화수소 혼합물이기 때문에 엔진에 가솔린과 디젤이 들어가서 산소와 연소 반응을 일으킨 후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그리고 질소산화물 등이 무조건적으로 배출이 됩니다. 하지만 수소 전기차의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가 공급되어서 전기가 생산되고 이산화탄소와 유해가스 등 배출가스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까지 자동차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기였지만 수소전기 자동차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종의 발전소 같은 역할도 한다. 현재 수소전기 자동차 한 대의 최대 발전 용량은 10kW. 자동차가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 이 에너지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자동차를 타고 외출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전선을 연결하면 수소전기 하우스에 전력이 공급된다. 자동차로 쓰고 남은 에너지를 집안의 여러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데 쓸 수 있다. 집을 지을 때 자동차와 연결된 전력망을 사전에 구축하면 일반 가정은 충분히 쓰고 남는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강력한 필터를 통해서 일반적인 미세먼지를 흡입하여 그 청정한 공기와 그리고 깨끗한 물 두 가지만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차에서 나오는 물을 활용하여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깨끗한 그런 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차 자체는 그 자체가 발전기가 될 수 있는데요. 수소차에서 생산한 전기를 통해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 10kW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수소차가 10만 대 정도 있으면은 약 1기가와트가 됩니다. 그 정도 양이면은 원자력 발전소 한 기 정도의 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움직이는 발전소, 수소전기 자동차,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청정 에너지. 이제 에너지 소비 방법이 달라진다.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하는 이유는 비단 환경적, 경제적 이득만이 아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대학 로렌스 연구소. 무려 1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이 연구소는 특히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할 만큼 에너지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로렌스 연구소 밀스타임 박사팀은 세계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 에너지가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냈다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We broke up the nation into these different regions here. There's 10 different regions we looked at, and the impacts separately within each of those regions. This is the capacity of wind generation from 2007 through to 2015, and you can see it increases from about 10 gigawatts all the way up to between 70 and 80, so times 7 or 8 larger than at the beginning. 연구 대상은 미국 전 지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최근 10여 년간 풍력과 태양광 설비를 크게 늘려 현재 전체 전기 공급의 40% 선까지 끌어올려 놓았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When there's wind and solar generation, it means that coal power plants and natural gas power plants need to burn less fuel. And so that means that there's less pollution in the air. And so people are exposed to lower levels of air pollution, and then there are fewer health impacts from that. 2,900 to 12,000 avoided mortalities because of the reduction to pollution that wind power has created. A smaller number of avoided mortalities from solar power gets added on to that. Just in 2015, our central estimate for the avoided mortalities from wind power was about 1,000 just for wind power, and then another 100 from solar power.
특히 이 연구에 따르면 사망 위기에 처한 중증 질환자 1,200명이 신재생 에너지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 how the benefits of wind and solar 밀스타인 박사는 이것을 경제적 가치로 계산했더니 무려 880억 달러, 우리 돈 100조 원이 넘는 효과였다고 밝혔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다. 제주 모슬포항 남쪽에 위치한 가파도.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 때문에 골치를 앓던 섬이다. 그런데 요즘 가파도에선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집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풍력과 태양광 설비를 통해 전기가 생산된다. 이 전기는 한전으로 보내진다. 한전에 전기를 저축해둔 셈이다. 이렇게 저축해둔 양만큼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 가파도는 현재 풍력과 태양광 그리고 디젤 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만약 풍력과 태양광으로 전력 공급이 충분치 않다면 디젤 발전기를 이용하게 되는데 현재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기는 가파도 마이크로 그리드 운영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기존의 가파도라는 도서에 디젤 발전기로만 운전을 해서 도서 고객들에게 전력을 공급해 주다가 2012년도, 2014년도, 2016년도 3차 사업에 거쳐가지고 풍력 발전기와 그다음에 ESS, 그다음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접목을 시켜서 육지의 스마트 그리드의 축소판이 마이크로 그리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인데, 마이크로 그리드는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해 전력을 얻고 이를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을 말한다. 이처럼 신재생 에너지 이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때문이다. 기후 변화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달라지는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이 저장 장치가 보관해 두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저장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면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더 이상 석유, 석탄의 매장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구 온난화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에너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지만 누구라도 요금 걱정 없이 편리하게 소비하는 세상.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과학의 발전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넉넉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